예로부터 꿀은 천연 감미료이자 건강식품으로 사랑받아 왔는데요. 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꿀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꿀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음식뿐 아니라 의약품과 화장품으로도 활용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 역시 꿀을 건강관리에 이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까지도 꿀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꿀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꿀의 가장 확실한 장점은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포도당은 섭취 후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반면 과당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이용됩니다. 그래서 꿀은 즉각적인 에너지와 지속적인 에너지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꿀 한 스푼을 먹으면 힘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 후 꿀이 글리코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꿀의 약 80%는 탄수화물입니다.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약 20%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이지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미노산, 효소, 폴리페놀 등 다양한 영양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양소의 양은 많지 않지만 꿀만의 독특한 생리활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건강 효능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을 항산화 성분이라고 합니다. 꿀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입니다. 특히 색이 진한 꿀일수록 항산화 능력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밤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세포 보호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꿀은 종류에 따라 맛과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맛이 부드럽고 향이 은은한 가장 대중적인 아카시아 꿀. 색이 진하고 쌉쌀한 맛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밤꿀. 다양한 꽃에서 채집하여 풍미가 복합적인 야생화꿀. 특유의 항균 특성으로 인해 가격이 비싼 편인 마누카 꿀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꿀차를 마시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꿀은 점성이 높아 목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 과정에서 목의 자극을 줄이고 불편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기침이 심한 경우와 인후통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성인의 가벼운 기침 증상에 대해 꿀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꿀은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완화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꿀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항균 작용입니다. 세균은 일반적으로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하지만 꿀은 수분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산성 환경을 가지고 있어 세균이 증식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듭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은 항균 성분이 풍부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특수하게 제조된 의료용 꿀을 상처 치료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일반 꿀을 상처에 바르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의료용 제품과 일반 식품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꿀에 포함된 일부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프리바이오틱 효과라고 부릅니다.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면 장 환경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트와 꿀을 함께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며 과다 섭취는 오히려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꿀은 건강식품이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서 과도하게 먹으면 체중 증가와 혈당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1세 미만 영아는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영아 보툴리누스증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에 꿀을 넣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일부 효소 성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도에서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꿀과 궁합이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꿀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즙과 꿀을 넣어 마시면 상큼한 맛은 물론 목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건조한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꿀을 살짝 곁들이면 맛이 더욱 좋아지고 간식으로도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운동 전후 간식이나 출출할 때 먹기 좋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과 꿀의 달콤함이 만나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길 수 있으며 과일을 함께 추가하면 더욱 풍성한 한 끼가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 특유의 향과 꿀의 달콤함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조합입니다. 따뜻한 차에 꿀과 계피를 함께 넣으면 향긋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계피는 과다 섭취를 피하고 적당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 꿀을 살짝 뿌리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간식이 완성됩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꿀의 자연적인 단맛이 잘 어울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을 꿀이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생강차에 꿀을 넣어 마시면 훨씬 마시기 편하고 풍미도 좋아집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조합입니다. 마지막은 치즈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즈의 짭짤함과 꿀의 달콤함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리코타 치즈나 브리치즈에 꿀을 곁들이면 카페에서 먹는 듯한 고급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홈파티 메뉴로도 추천드립니다. 꿀은 수분 함량이 낮고 당도가 높아 쉽게 상하지 않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밀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이 굳으면 상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자연스러운 결정화 현상입니다. 특히 포도당 함량이 높은 꿀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얗게 굳을 수 있습니다. 이는 품질 이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변화이며 따뜻한 물에 중탕하면 다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꿀의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꿀은 에너지 공급, 기침 완화,
항산화 작용, 항균 특성, 장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훌륭한 천연식품입니다. 하지만 건강식품이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